전두환 전 대통령이 저때 당시 95년 당시에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반발을 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조금 전 여의도 자택에서 나올 때 이 같은 골목 성명은 없었지만 한참의 세월이 지났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나온 표현을 보면 저 때와 지금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회고록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95년도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뭔가 자신만만했던, 그리고 검찰을 향해서 다소 오만했던, 그렇게 비추었던 모습과 오늘날의 이 회고록 태도가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고 조비오 신부는 가면 쓴 사탄이다.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그러면서 광주 사태라는 말을 쓰죠. 광주 사태, 나는 광주 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재물이다. 결국 이 표현들 때문에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오늘 법원에 서게 됐습니다. 김현 박사님. 네. 가면을 쓴 사탄이다. 거짓말쟁이다. 나는 씻김굿의 재물이다. 그러니까 95년도 당시와 지금과 달라진 게 없다. 저 회고록이 발간되기 2017년입니다. 2017년 봄에 회고록이 발간되는데요. 회고록이 발간되기 전에 이미 광주에서 일부의 기총사격의 흔적이 있다, 탄원에 대한 흔적이 있다는 내용이 발표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저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저것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현격하게 훼손하기 위한 의도적 목적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저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왜 저런 회고록을 썼는지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소상하게 설명할 정도의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런 용기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가서 이게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엄청난 양의 회고록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지금 광주로 향하고 있는 저 차 안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혼자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요청해서 이순자 씨가 함께 타고 있습니다. 예. 아마도 법정에 가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스스로 측근들에 따르면은 하루에도 양치를 10번 할 정도로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앞서 자택에서 나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표정을 한번 가만히 보면은 약간 좀 멀뚱멀뚱한 표정으로 이게 뭐지 하는 표정을 짓고 있거든요. 아, 그랬어요? 아마도 바라보면은 뭔가 자신감 있는 태도와 표정이 아니라 한번 바라보면서 사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듯한 전두환 전, 지금 표정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보시죠. 예. 이게 뭐지 하는 표정으로 한번 쓱 바라보면서 약간 굉장히 어눌한 듯한 표정으로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습니까? 결국 재판정에 들어가서도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지금 상태에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순자 씨가 상대적인 증언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순자 씨는 얼마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향해서 민주주의 아버지다라는 방언을 쏟아낸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과연 광주를 향하는 저 길에서 광주에 있는 이 5월 유족들의 마음들을 얼만큼 어루만지고 올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 깊어지는 대목입니다. 예, 사실은 김영주 의원님, 네. 우리가 송강호 씨가 열연한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를 많은 국민들이 봤기 때문에 네. 더 이상 광주 5.18 운동 피해자의 아픔은 광주 시민들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지금은 공감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만약에 재판법원에 가서 민주주의의 아버지다, 조비오는 사탄의 가면을 쓴 성직자다, 이런 워딩들이 계속해서 되풀이된다면 또 한 번 전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방금 얘기 있었습니다만은 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또 영화를 통해서라든지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이 기회에 광주에 가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본인이 어떤 판단은 명확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 사죄하자는 말은 좀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재임 시절에 광주를 방문한 경우가 한 9번 있었어요. 그랬어요?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주에 전주, 광주를 거쳐간 적이 있었고, 또 어린이 대공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또 시를 선결했을 때까지 87년도까지 그 정도 많은 그 광주를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담양에서 민박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본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사과한 적은 없었습니다. 재임 시절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주에 꽤 많이 갔었다. 네. 예. 그래서 81년도에도 3번이나 갔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순시도 하고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차례 많은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런데 유족에 대해서라든지 예. 자신이 한 학살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으로 부분적으로라도 이순자 여사의 입을 통해서라도 그런 언급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의 바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981년도에 방송됐던
대한뉴스의 기사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중에 광주에 찾았다라는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 제작진이 대한뉴스의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습니다. 언제 재임 중에 광주에 갔었나 이 모습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였는데요. 81년도 대한뉴스 장면 바로 만나보시죠. 전두환 대통령은 영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광주 어린이 대공원 준공식에 참석해 전국의 어린이들이 사회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가능한 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는 새 공화국 국정지표의 하나인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교육과 복지시설 투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렇게 이제 재임 시절에는 광주를 여러 번 찾았지만 퇴임 후는 이번에 처음으로 광주에 내려가게 되는 셈인데 박소연 차장,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법원 못 간다, 재판 못 간다, 뭐 알츠하이머 때문에 못 간다라고 이유를 댔는데 결정적으로 골프장에서의 이 목격담이 여러 제기되면서 저게 사실이 아니구나. 뭐 이런 것이 좀 판명이 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정치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뭔가 깨끗한 뭔가 이렇게 솔직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꾸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분노를 더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자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된 것이 지난해 5월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 재판이 계속 열리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 3분 전 일도 기억을 못해서 하루에 양치도 10번씩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재판을 계속 미뤄왔던 건데요. 그런데 지난해 말에 한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강원도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이순자 여사와 함께 일행과 굉장히 즐겁게 웃고 떠들면서 골프를 치더라.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었고 본인이 스스로 홀수를 계산을 하고 점수를 다 계산을 할 정도로 정정한 모습이었다. 홀수를 이제 암산한다는 건 그것은 엄청난 경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캐디가 되게 편했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구체적인 증언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여론이 굉장히 나빠졌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는 또다시 재판을 연기해달라라고 하면서 두 차례나 요구를 했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를 하게 됩니다. 여론이 워낙 악화가 됐었고요. 또 이에 대해서 검찰이 구인장까지 발부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강제 소환까지 당할 처지에 몰리니까 그제서야 자진 출석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부인 이순자 여사까지 동석 허가를 받아서 함께 내려가서 피고인석에서 같이 앉아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예, 홀수를 암산했다, 캐디가 할 일 없었다라는 것은 기억력이 엄청나다라는 반증이라는 그때 당시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오늘 광주에 도착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밝힐지 그 부분도 좀 저희가 주목해서 지켜보겠습니다.